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베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볼만한 종목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래도 좀 죽다 살아났죠. 급락 이후에 좀 막판에 좀 반등이 들어오면서 좀 죽다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종목은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인데 제가 조선주를 막 썩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엄청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조선주를 내가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1분기 실적까지는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이게 후판 가격이 워낙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안 높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게 이제 이 마진을 낮추는 요인이잖아요. 아무리 원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선주들의 대부분의 계약들은 대부분 다 장기 계약입니다. 미리 계약을 해놓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카타르 수주 같은 경우도 카타르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했던 수주들은 대부분 이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판가가 나중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계약을 예를 들어 척당 한 3천억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대신 나중에 이제 이 원가가 올라가면 그거를 인도하는 구간에서는 원가를 올라간 만큼 그걸 반영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약이 쉽게 말해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맺었던 카타르 수주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 수주를 한 거예요. 저가 수주를 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이랑 올해 2분기까지 나오는 인도되는 물량들은 대부분 다 저가 수주입니다. 대부분 1년 6개월 전에 수주한 거잖아요. 긴 거 같은 거 한 2년 정도 전에 수주한 거니까. 근데 이때는 어쨌든 조선사들이 최소한 이제 고정 비용을 좀 떨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배에 이 조선사가 도크를 비워놨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100% 다 자를 수가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100% 다 잘라놓고 나중에 도크 들어오면 다시 또 100% 다 이제 고용하고 이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어차피 나갈 돈인데 그냥 저가 수주라도 해서 도크를 일단 돌려놓자 라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선사들이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을 때는 저가 수주를 해서 도크라도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도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수주가 좀 용이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조선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크가 비면 대부분 애들이 다 도크가 비고, 또 도크가 차면 또 대부분 같이 차요. 그러면 도크가 차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나 이렇게 해줄게. 예전 같으면 야, 한 척에 한 2,500억 해줄게 했는데 내가 도크가 다 찼어요. 그러면 야 2,500억이 안 돼. 한 3,000억이 할래.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조선사로 야 그러면 안 해. 너 비싸서 안 해. 해서 만약에 다른 조선사로 가. 근데 그때 만약에 도크가 비어있으면 그 조선사가 해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글로벌 조선사들의 전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최대한 도크를 비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같이 다 저가 수주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성과를 올릴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성과를 올려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크는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의 도크가 찼는데 현대중공업의 도크가 비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 현대조선의 도크가 비었는데 중국 조선사들이 도크가 비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거의 다 같이 찹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저가 수주가 나올 때는 같이 저가 수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과를 올릴 때는 같이 성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도크가 일단 도크부터 좀 채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비는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거 나가는 거 논의 뭐하니 그래도 싸게라도 어쨌든 돌리자라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가 수주를 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게 원래 2분기부터는 그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대부분 빠져요. 그러면 3분기부터는 저가 수주가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된 수주를 좀 한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이 올라간 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성과가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공기가 긴 대형 조선사들은 조금 더 이 마진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만든 게 작년에 수주한 게 실제로 이제 발주가 돼서 나가려면 빨라야 1년 6개월. 그러면 길면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LNG선 같은 거. 그러면 2년 동안 어쨌든 여기서 뭐 계약을 잘해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대손 충당이 나온단 말이야. 대손 충당금 쌓아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요 물량이 또 빠질 때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현대미포는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이 초대형 컨테이너라든지 초대형 그 캐리어를 하진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PC, 중소형 PC,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 아니면 벌크선, 좀 중소형 벌크선, 아니면 LNG를 하더라도 중소형 LNG 그 벙커링선, 요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얘들은 공기가 대체로 좀 짧아요. 뭐 아주 소형선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 뭐 좀 그러니까 중소형선 하면 한 1년 정도 남짓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성과가 올라간 거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조선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대형 조선사보다는 오히려 이런 중소형 조선사가 훨씬 더 마진이 돌아서는 게 빠릅니다. 특히 미포 같은 경우는 수주도 괜찮아요. 뭐 물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4월달 수주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반기가 다 지나지 않았지만 원래 예상했던 목표치의 절반을 다 수주를 했어요. 근데 뭐 절반 정도 수주한 거 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선주들은 대부분 발주가 연말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연말 11월 12일에 다 몰려요. 거의.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 연간 수주의 거의 한 70%가 그때 다 몰리거든요. 연말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반기에 벌써 50% 가까이 채워놨다라는 거는 수주가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수주 자체는 지금 후판 가격이 반영된 수주예요. 성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는 또 수주를 많이 받을수록 마진이 낮아질 일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형사보다는 훨씬 더 건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진 반영률이 빨리 올라옵니다. 성과 반영이 좀 더 빨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 1분기에 이미 대손 충당금을 상당 부분 쌓아놨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은 덜 받는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미포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나는 조선주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대형 선사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선사인 현대미포를 훨씬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또 대형 선사들은 또 한 가지 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뭐냐면 캐리어만 발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선사는 이제 그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 플랜트가 되게 효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삼성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트가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엄청 규모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프로젝트 사이즈가. 그렇게 해서 다 발주를 시켰는데 얘들이 인도를 안 하려고 해요. 자꾸만 너무 부담되니까 인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서 또 대손 충당금을 자꾸만, 그러니까 손실상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자꾸만 이제 이게 어닝 쇼크가 계속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미포는 그렇지 않아요. 미포는 플랜트를 거의 안 합니다. 순수 거의 캐리어선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없어요. 대형 선사에 비해서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미포는 충분히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요. 뭐 결론은 사요입니다. 사요고, 혹시라도 들고 계시면 팔지 마세요. 예, 혹시라도 요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홀딩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10만원까지는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느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조선업황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이 흐름을 회복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는 거는 무리겠지만, 중요한 건 2011년 수준의 업황보다는 확실하게 더 좋다라는 거. 특히 지금 뭐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정책 자체가 유럽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파이프라인으로 갔던 에너지를 지금은 캐리어선을 통한, 운반을 통한 이동으로 지금 많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LNG 벙커링선이라든지 그 다음 PC선 같은 것들의 수주는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대형 프로젝트에서 대형선을 수주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오히려 작은 것들이 건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진 반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지금처럼 성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마진 반영이 빠른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빨리 되는 선사들이.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은 오히려 미포가 훨씬 낫고,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2007년까지 흐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1년의 흐름, 2011년의 업황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종 목표가는 한 11만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안 눌려요. 여러분 힘나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주자주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또 영상 만드는 저희도 힘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 마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